가봅시다. 자, 엑서사이즈 3의 먼저 1번 자리요. 자, 1번 자리에서 어법상 틀린 걸 찾아보래요. 자, the bargaining in the noisy market 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bargaining이라고 하면 물건 깎기라고 해서 얘는 해석할 때 흥정이라는 형태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the bargaining, 흥정이래요. 어디에서의 in the noisy market, 그 시끄러운 시장에서의 흥정은 자, became spirited, even intense라고 얘기를 했죠. spirited라고 하면 치열한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became spirited라고 해서 치열해졌습니다. 당연히 이 흥정의 입장에서는 치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되는 거니까 수동태로 became spirited라는 표현 올바르게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even intense, 심지어 강렬해졌습니다. intense는 강렬한. 자,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with fall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with를 쓰고 목적어를 쓰고 그 뒤에 분사를 써서 with 동시동작 구문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리에 step up his price slightly라는 표현을 써서 step up이라고 하면 위로 올리다, 나아가다 라는 뜻이었죠. 그의 가격을 약간씩 올리면서 그리고 with를 쓰면서 목적어 더 셀러가 나오면서 판매자는 약간씩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네요. 그럼 폴은 올려지는 입장이 아니라 폴이 그의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럼 수동의 관계가 아니라 능동의 관계니까 스텝드가 아니라 뭐를 써야 돼요? 스태핑 ing를 써줘야 되는 자리인 거죠. with 목적어 ing를 써서 폴이 그의 가격을 약간씩 높이면서 그리고 판매자는 약간씩 내리면서 심지어 강렬하고 치열해졌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 자리는요. 자, cutting above the left eye by an accidental head crash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cut이라는 동사를 쓰면 자르다 라는 뜻도 있고 베이다 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above the left eye, 왼쪽 눈 위를 어쩌고 그러면서 by an accidental head crash, accidental이라고 해서 우연한 헤드 크래시라고 하면 머리 충돌이죠. 그래서 우연한 머리 충돌에 의하여 그럼 이거는 스스로 베이는 게 아니라 머리 충돌 때문에 머리에 상처가 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the boxer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박서의 입장에서는 자르는 입장이 아니라 잘림을 당한 거네요. 그리고 상처가 나게 한 게 아니라 상처가 나게 된 거네요. 그럼 당연히 능동분사 구문이 아니라 뭐를 써야 돼요? 수동분사 구문을 써야 되는 거죠. PP로 cut을 써서 cut over the left eye, 왼쪽 눈 위가 찢어지면서 by an accidental head crash, 우연한 이 머리 충돌에 의해 그 박서는 was unable to land. 여기서 원래 land는 동사로 쓰이면 착륙하다죠. 그래서 land direct punch, 직접적인 펀치를 착륙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펀치를 착륙시킨다는 건 펀치를 적중시킨다는 의미죠. 그래서 펀치를 적중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했습니다. To give up the game, 경기에서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박스의 입장에서는 찢어지게 된 거니까 수동의 의미로 cut을 써주는 자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밑에 3번 자리에서는요. 자, she walked, 그녀가 걸어갔습니다. Out of the conference room, 이 회의실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with her head holding, with를 쓰면서 목적어를 썼는데 her head라는 표현으로 사람의 신체 부위죠. 사람의 신체 부위는 뒤에 동작을 나타낼 때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당한다라는 개념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녀의 머리를 holding high, 높게 유지한 채로, 해석할 때는 유지한 채로라는 능동인 것 같지만 사람의 신체 부위는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것. 그래서 이 자리는 holding이 아니라 뭐를 써야 돼요? held high라는 표현을 써야겠죠. 그래서 높게 유지된 채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이때 high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예요. 높게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렇다고 부사 쓰겠답시고 이 자리에 highly를 쓰면 바로 틀리는 거고요. 자, and her eyes sparkling, 그리고 그녀의 눈이 반짝이면서 역시 with 사용하면서 목적어 her eyes 쓰고 ing 분사구문으로 맞춰주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네는 요 정도 정리하면 되겠고요. 뒤에 34, 35페이지 역시 문제 풀어오기. 이거 개념 정리하고 나서 문제를 한 번에 쫙 몰아서 풀 거라고 했습니다. 자, 36강의 가정법 파트에 들어가 봅시다.
가정법. 아, 가정법은 이제 종이가 다 됐죠? 현봉아.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 언제 사실을 봤네요? 주어 위시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 언제 사실을 봤네요? 현재 그거 종속적 나연아.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사실을 봤네요? 가정법 과거 완료. 정리합시다. 네. 자, 아니 물어보고 다시 정리하면 되죠. 가정법은 한 번만 세트 정리를 해놓으시면 계속 물건 먹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법은 실제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딱딱딱딱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해진 포인트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정법 역시 수능과 내신의 필수 어법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사 구문도 그렇고 관계사는 그렇지만 가정법은 세트 한 번만 딱 정리해 놓으면 내신 때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거는 좀 메모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재 맨 끝쪽에 보면 초간단 수능 영어라고 해서 공간이 좀 있을 거예요. 이 공간에다가 필기를 한번 쫙 합시다. 자, 우리 일단 가정법이라는 애를 먼저 해볼게요. 자, 일단 가정법이라는 애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가정법은 그냥 가정할 때 쓰는 일이 아니라 안 일어난 일을 일어난 것처럼, 일어난 일을 안 일어난 것처럼 할 때만 가정법을 쓸 수 있어요. 즉 가정법을 쓰는 순간 그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온다면 이건 가정법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요. 왜냐면 내일 비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비가 안 왔어요. 그 상황에서 어제 비가 왔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가정법이 되는 거죠. 어제 비가 안 왔는데 왔다면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요. 이해됩니까? 일단 가정문과 조건문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조건문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정법은 확실히 일어난 일을 안 일어난 것처럼, 확실히 안 일어난 일을 일어난 것처럼 할 때 가정법을 쓰는 겁니다. 이해돼요? 차이점? 자, 일단 그 상태에서 우리 영어에서 가정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를 토대로 한다고 했어요? if 가정법 과거를 토대로 한다고 했죠? 자, if 가정법 과거는 일단 가정법의 시제는 무조건 종속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법의 시제는 무조건 뭐의 모습이다? 종속절의 모습이다. 즉, if절의 모습이 과거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if 가정법 과거를 쓰게 되면 모습은 과거지만 언제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고요. 얘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요. 그래서 if 가정법 과거가 딱 시제가 정해져 있는 애입니다. 가정법들 중에 시제가 딱 고정되어 있는 애는 if 가정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if 가정법 과거는 무조건 현재 사실의 반대, 현재 일어난 일을 안 일어난 것처럼, 안 일어난 일을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 다 외우고 있잖아요. if 쓰고 주어 쓰고 동사의 과거형 써주고, 그리고 뒤에 쓸 거 다 써주고 주어 쓰고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동사의 원형을 써주는 거죠. 이걸 if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고요. if 가정법 과거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은 동사 과거형 자리에 비동사가 올 경우 비동사는 전부 뭐로 통일을 시킨다? 워로 통일을 시킨다. 부어체에서는 워 대신 was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수능에선 무조건 워를 쓴다라고 개념을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올 경우에는 주어가 I건, you건, he건, she건, it이건 무조건 워만 쓰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if 가정법 과거와 가장 기본적인 내신 문제는 if절의 동사 과거형을 썼으면 우쿠슈마 동사 원형이 세트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얘네가 항상 세트로 움직인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된 if 가정법 과거는 가정법이라는 애들은 항상 직설법이라는 걸 바꿀 수 있죠. 왜냐면 가정법이라는 애는 있는 걸 없는 것처럼, 없는 걸 있는 것처럼이잖아요. 그럼 이 가정법이 가지고 있는 실제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if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바꿀 때 if를 뭘로만 바꿔주면 돼요?
because로만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시제를 이 시제 현재 사실의 반대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because를 쓰고 주어를 쓰고 동사 과거형이었던 애를 현재에 반대되는 시제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주어를 쓰고 나서 조동사는 조동사의 현재형으로 바꿔서 will, can, may를 쓰고 뒤에 부분에 긍정이었으면 부정이었으면 긍정으로 바꿔주고 동사 원형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정법의 직설법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가정법은 안 일어난 일을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기 때문에 실제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If I knew the fact, 만약 내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I could tell it, 내가 그것을 말했을 텐데 라는 표현이죠. 그럼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실제 의미,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내가 말했을 텐데,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실제 의미는 현재 사실의 반대가 돼서 because, 당연히 because 자리에 as, since 써도 되고요. because I, 현재 사실의 반대가 돼야 되니까 don't know가 나오는 거죠. 나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I 쓰면서 다시 시제 현재로 바뀌어서 I can't tell it, 나는 그것을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애들은 항상 이렇게 직설법, 실제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특히 교화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가정법 이용한 문제를 거의 경연식으로 내는 것 같아요. 올해는 지금 가정법, 직설법 바꾸는 걸 안 냈거든요. 근데 작년이랑 계속해서 경연식으로 한 번씩은 주관식 문제가 나옵니다. 3학년 때.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if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애가 있었죠. 자, 가정법의 시제는 어느 절의 모습이라고요? 종속절의 모습이라고요. 그럼 당연히 if절 속의 모습이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과거 완료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모습은 과거 완료지만 언제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고요?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죠. 그래서 if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 만드는 방법도 역시 딱 고정되어 있었죠. if 쓰고 주어 쓰고 had pp. 그리고 if절에 had pp가 보였다 하면 주어 쓰고 뒤쪽에 조동사의 과거형 우쿠슈마 쓰고 그 뒤에 have pp. 그래서 얘도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가 세트로 움직이죠. if절 속의 if절 속의 동사가 had pp면 주절의 동사는 우쿠슈마 have pp. 과거에 이랬더라면 과거에 이랬을 텐데 라는 표현이었고요. 직설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완전히 똑같죠. 그리고 이 if 가정법 과거와 if 가정법 과거 완료를 섞어서 무슨 가정법을 만들어요? 혼합 가정법이라는 애를 만들었죠. 원래 혼합 가정법은 그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겠죠. if 가정법 과거와 if 가정법 과거 완료 부분. if 가정법 과거의 주절과 if 가정법 과거 완료의 종속절. 원래 크로스로 두 가지가 가능해요. 하지만 시제상의 문제 때문에 수능에서 인정하는 혼합 가정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수능에서 인정하는 혼합 가정법은 if 주어 had pp여야만 해요. 만약 if절의 동사가 had pp다. 그럼 얘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착각해서 무조건 우쿠슈마 have pp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if절은 had pp이지만 주절에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would, could, should, might를 쓰면서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영어에서 얘기하는 혼합가정법이라는 애입니다. 과거에 이러이러했더라면 지금 이러이러할 텐데 이렇게 사용되는 애고요. 그래서 이 혼합가정법은 해석상 명확하게 과거와 현재의 구별이 되거나 아니면 혼합가정법 자체의 힌트로서 과거에 이랬더라면 이라는 표현으로 if절에
then이 나오거나 주절 속에 now를 집어넣어서 과거에 이랬다면 지금 이럴 텐데 이렇게 오답가정법을 씁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그 비행기에 탔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을 텐데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죠. 비행기를 타는 시제는 과거고 지금 여기에 없을 텐데라고 말하는 건 현재고 이런 애들을 혼합가정법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if 가정법 과거 if 가정법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 if 가정법에서 뭐를 지울 수 있었고요? if를 생략할 수 있었죠. 가정법에서 접속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건 if 하나밖에 없어요. 대신 당연히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 부사절이잖아요. 원래 영어에서 부사절 접속사가 지워지면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월요일날 배웠던 분사구문이 만들어져야 되죠. 하지만 if 가정법은 특이하게 분사구문을 만들지 않고 문장에 뭐가 일어나요? 도치가 일어나죠. 대신 if 가정법은 쓸 수 있는 가지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if 주어를 쓰고 나서 비동사가 나오면 were를 쓸 거고요. 일반 동사가 나오게 되면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쓸 거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면 had pp를 쓰겠죠. 요렇게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if가 어떻게 된다면 생략이 된다면 일어나는 도치가 딱 정해진다는 거죠. 비동사면 당연히 비동사가 앞으로 나오면서 주어.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면 당연히 did가 앞으로 나오면서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 had pp의 형태였다면 if가 지워지면서 had 주어 pp라는 형태로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도치가 만들어집니다. if절 속의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도치의 모습이 딱 고정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필기 마무리 한번 해놓으시고요. 이제 as if 가정법이랑 주어 wish 가정법 간단히 정리를 할게요. 단연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if 생략이에요. if를 생략하는 경우 도치가 일어나는 요 어법을 가장 많이 출제합니다. 자, 이쪽은 지워도 되죠? 여긴 지우고 갈게요. 자, 그럼 이제 if 가정법만 제대로 외우고 있으면 주어 wish 가정법이랑 as if 가정법은 죽는 겁니다. 가정법은 무조건 if 가정법을 틀로 해서 걔네들을 계속 옮겨다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주어 wish 가정법이라는 애였었죠. 자, 이 주어 wish 가정법 과거는요. 일단 주어가 무조건 I는 아니에요. 주어 자리에 I, you, he, she 등등으로 주어가 다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요 놈이에요. 이 wish 가정법은 wish의 시제가 고정이 아닙니다. 우리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주구장창 wish만 배워요. 근데 실제로 이때 wish가 아니라 바라는 소망의 시제 자체가 과거 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어 wish가 될 수도 있고 주어 wished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주어 wish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에 반대냐면 무조건 wish와 같은 시제의 반대예요. 요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제가 조금 다를 거예요. 주어 wish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무조건 wish와 같은 시제의 반대예요. 가정법의 시제가 정해져 있는 건 if 가정법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주어 wish 가정법 과거는 wish가 현재면 현재 사실의 반대고 wish가 과거면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됩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드는 방법은 if 가정법 과거만 외우고 있으면 그냥 주서요. 일단 주어를 쓰고 나서 그 뒤에 wish를 쓰고요. 그리고 이 wish 뒤에 if 가정법에 if절과 주절을 따다 쓰면 돼요. 그럼 if절을 따오면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이 나오겠죠. 요게 if절에서 if 띄고 그대로 갖다 붙인 거죠. 그리고 주절을 따오면 어떤 모습이 될 거고요? 주어 쓰고 나서 would, could, should, might 쓰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주어 wish 가정법 과거가 끝나는 거예요. if 가정법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죽는 거라고요. 대신 아까 if 가정법에 있는 애를 그대로 따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if 가정법에서 if 주어 동사 과거형을 쓸 때 이 동사 자리에 be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누구만 쓴다?
뭐만 쓴다. 이 어법도 고스란히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주어 위시 주어 동사과거 주어 위시 주어 우쿠슈마 동사원형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자, 주어 위시 가정법은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루지 못한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를 직설법으로 바꾸게 되면 얘는 위시까지를 뚝 잘라서 뭐로 바꾸면 돼요? 주어 비동사 쏘리로 바꿔주면 돼요. 유감이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부분에 시제에 맞춰서 시제의 반대가 되는 형태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의 시제는 누구의 시제? 위시의 시제의 반대로만 얘기해주면 돼요. 위시가 현재면 현재 사실의 반대, 위시가 과거면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는 거죠. 자, 간단히 예를 한번 해볼게요. I wished I knew the fact.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비슷한 예문 가지고 계속 가봅시다. 자, I wished I knew the fact라는 표현을 썼대요. 내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표현이고요. 실제로는 몰랐다는 거죠. 그럼 얘를 직설법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주어 위시 가정법이니까 위시까지 뚝 잘라서 주어 비소리로 바꾼다고요. 그런데 위시의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그럼 I am 소리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I was 소리가 되는 거죠. 나는 유감스러웠습니다. 지금 유감스러운 게 아니라 과거에 유감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 wish와 같은 시제의 반대가 되니까 I don't know가 아니라 I didn't know가 되는 거죠. 얘는 가정법 과거의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언제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가 돼요. 왜? 앞에 있는 동사, 문장에 쓰인 주절의 동사가 과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현재 시제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쓰거든요. 이해됩니까? 시제 일치라는 거 알고 있죠? 우리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종속절의 시제를 현재로 못 쓰죠. 대신 현재로 쓸 수 있는 경우는 불변의 진리와 과학적인 사실 이거밖에 없었죠. 기억나요? 주어와 동사,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 일치. 주절이 과거라 여기에는 과거 시제 말고 현재 시제는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돼요 이거? 오케이. 자, 그리고 얘를 이왕 한 김에 같이 하나씩 먼저 쫙쫙 정리 끝냅시다. 자, 그럼 주어 위시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주어 위시 아예 다 끝내고 갈게요.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죠.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 완료. 자,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 완료 역시 일단 시제가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대신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게 되면 얘는 무조건 위시보다 한 시제 과거 사실의 반대예요. 무조건 위시보다 한 시제 과거 사실의 반대.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위시 가정법이 틀린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모든 예문들은 싹 다 위시를 현재로밖에 안 쓰거든요. 그럼 위시가 현재면서 가정법 과거 쓰면 위시와 같은 시제의 반대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가 맞는 거죠. 그리고 위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면 위시가 현재니까 위시보다 한 시제 더 과거로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위시가 과거가 되면 얘는 대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는 거고 얘가 과거가 되면 얘는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는 거고. 됐어요? 자, 얘를 만드는 방법에 좀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눈치챘겠죠? 외울 필요가 없어요. 주어 위시를 그대로 쓰고 if 가정법을 또 그대로 따오면 돼요. 주어 쓰고 if절에 썼던 had pp를 따오거나 아니면 주어를 쓰고 주절에 썼던 would, could, should, might를 그대로 쓰고 have pp를 쓰면 돼요. 그러면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끝나는 겁니다. 비슷한 예문 가지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자리에 I wished I had known the fact.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오면 바꾸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럼 직설법으로 바꿀 때 I was sorry인 거죠. 나는 유감스러웠다. 그리고 뒷부분의 문장을 바꿔야 되는데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wish보다 한 시제 더 과거 사실의 반대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는 I had not known the fact.
이렇게 바꾸면 끝나는 거죠. 앞에 부분에 있는 본동사 wish의 시제가 과거라 대과거 사실의 반대로 had나 pp가 고스란히 내려오면 된다고요. 바뀔 거 없이. 나는 유감스러웠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몰랐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와 함께 이 왼쪽은 다 지워도 되죠? 주어 위시 가정법과 가정법 과거 완료가 개념 정리가 됐다면 위시 자리에 as if만 집어넣고 어법상의 특징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CJ의 기준만 다를 뿐 주어 위시 가정법과 as if 가정법은 거의 흐름이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어 위시 가정법 말고 as if 가정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쓰긴 해야겠다. 이 개념만 잡았으면 as if는 줍습니다. 대신 주의할 점이 우리 영어에서 사용하는 as if 접속사는 절대 문장 맨 앞에 사용이 되지 않아요. as if는 문장 맨 앞에 쓰이지 않고 항상 앞에 주어 동사를 달고 사용이 됩니다. as if 앞에 꼭 주어 동사를 달고 as if를 쓰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용이 되는 as if는 일단 완전히 똑같은 표현으로 뭘로 바꿔도 되고요. as do로 바꿔도 되고요. 그래서 as if 가정법 또는 as do 가정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얘네는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하고요? 마치 뭐뭐처럼 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리고 이때 쓰이는 이 동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요? as if가 당연히 접속사로 붙어 있으니까 종속절이죠. 그리고 얘는 주절이고요. 영어에서 쓰이는 주절의 동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본동사 또는 주동사라고 불러요. 문장의 주절에 쓰이는 동사를 본동사 또는 주동사라고 합니다. 요건 뒤에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명칭을 알려준 거고요. 자, 이렇게 사용되는 as if 가정법 과거를 쓰게 되면 as if 가정법 과거는 wish 가정법 과거와 마찬가지로 if 가정법 과거를 그냥 따다 쓰면 돼요. 대신 얘는 wish 가정법과 다르게 언제 사실의 반대가 되냐면 본동사와 같은 시제의 반대가 돼요. 얘는 앞에 있는 본동사가 현재면 현재 사실의 반대고 앞에 있는 본동사가 과거면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됩니다. 시제가 고정되어 있는 가정법은 if 가정법밖에 없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고 as if를 쓰고 이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if절을 따오거나 주어 플러스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쓰고요. 당연히 if절의 모습을 그대로 따왔으니까 이 동사 과거 자리에도 비동사가 오려면 무조건 뭐를 써야 된다는 특징은 똑같겠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되는 as if 가정법은 직설법으로 바꿀 때 제일 쉬워요. as if까지를 전부 다 잘라서 in fact로 바꿔주면 됩니다. in fact는 사실, 실제로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본동사에 맞춰서 본동사 시제로 본동사의 시제에 맞춰서 그리고 원래 가정법 문장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바꿔만 주면 끝나요. in fact는 당연히 사실, 실제로라는 표현이니까 똑같은 표현으로 as a matter of fact 뭐 이런 표현으로 바꿨어도 뭐 전혀 지장이 없고요. as a matter of fact 뭐 간혹 가다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학교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in fact나 as a matter of fact로 바꿔서 실제로 이렇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가정법은 어떤 일이라고 했어요? 완전히 일어난 일을 안 일어난 것처럼 안 일어난 걸 일어난 것처럼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가정법을 써서 예문을 한번 해볼게요. He told as if he were handsome.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는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는 말했습니다. 마치 그가 잘생겼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그는 잘생긴 거야? 잘생기지 못한 거야? 좀 애매하죠. 해석상으로 마치 그는 잘생겼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에서 얘가 잘생겼을 수도 있고 잘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얘는 지금 가정법 구조를 쓰고 있잖아요. as if 쓰고 he was죠. 그럼 이 문장은 100% 그는 잘생기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가정법은 일어난 일을 안 일어난 것처럼 안 일어난 일을 일어난 것처럼이라고 했잖아요.
못생겼는데 잘생긴 것처럼 이렇게 반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실제 직설법으로 바꾸면 as if까지를 뚝 잘라서 in fact 사실, 실제로, 그리고 주절의 주어 he 그대로 쓰고 앞에 본동사의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 시제 맞춰서 she was. 근데 반대가 돼야 되니까 not handsome. 그는 실제로 잘생기지 않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것까지만 정리하면 끝나요. 주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까지 가면 되죠. 주어 위시 가정법만 이해했으면 끝난다고요. 주어 동사 쓰고 또다시 as if 쓰고 주어 as if 뒤에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면 얘는 언제 사실의 반대가 되냐면 wish와 똑같이 wish 자리에 본동사만 집어넣으면 돼요. 본동사보다 한 시제 과거 사실의 반대예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주어 동사 똑같이 써주고 주어 위시 가정법처럼 as if 쓰고 나서 가정법 과거 완료 if절을 따오는 거죠. 그럼 주어 플러스 had pp를 쓰거나 또는 주어 플러스 우쿠슈마 have pp를 써주면 돼요. 그러면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가 끝납니다. 당연히 직설법으로 바꾸는 거 하나만 똑같이 또 해볼게요. 그럼 he told라고 얘기를 하면서 as if he had been handsome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럼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직설법 의미는 as if까지 뚝 잘라서 in fact 사실, 실제로 he 쓰면서 본동사의 시제가 과거니까 본동사보다 한 시제 더 과거 사실의 반대죠. 그럼 대과거 사실의 반대가 돼서 he had not been handsome. 그는 잘생기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가정법과 관련된 문제는 완전히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 맥락만 알고 계시면 돼요.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는 wish와 같은 시제 반대, as if 가정법 과거는 본동사와 같은 시제의 반대,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 완료는 wish보다 한 시제 더 과거 사실의 반대,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본동사보다 한 시제 과거 사실의 반대. 이렇게 세트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가 가정법 부분 교재 정리할게요.